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캠. 오랜만에 궁금했던 그분 소식으로 상쾌한 포문을 엽니다. 누굴까요? 앰버 허드. 이젠 4살이 된 딸 우나의 엄마로 살고 있는 앰버가 지난 5월 11일 어머니의 날에 쌍둥이 여아와 남아가 태어났다고 발표. 2025년 어머니의 날은 제게 잊을 수 없는 날. 올해는 제가 몇 년간 노력해온 가족의 완성됨을 축하하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요 라고 적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오션, 딸의 이름은 아그네스라고 지었다죠. 이번에도 첫 딸 우나와 같이 대리모를 통해 가진 아이들인데요. 과거에 자신의 불임 문제를 공개하며 제 방식대로 엄마가 된 것은 제 인생에서 저를 가장 겸손하게 만들어준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앰버. 조니 뎁과의 재판 이후로는 계속 스페인 마드리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젠 새 아이와 가족을 이루고 살게 되었네요. 헐리우드 배우들도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기억나는 건 제니퍼 애니스톤인데요. 2016년 허핑턴 포스트의 기고문을 통해 수많은 매체들이 내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에 질렸다 라던 제니퍼는 얼루어 2022년 12월호에서 사실을 밝힙니다. 수년간의 추측이 계속됐죠.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체외 수정 시술도 받고 정말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이젠 배가 떠났습니다. 그렇게 제니퍼는 비어있는 호르몬 약병과 다 쓴 주사기를 버리지 못했을 정도로 미련이 남아있었다고 말한 바 있죠. 그들도 우리 중 많은 사람과 똑같다는 걸, 힘든 과정을 겪었다는 걸 용기 내서 알리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본 영상은 서브샤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VPN이 뭘까요? 인터넷은 광활하고 자유롭다지만 사실 못하는 것 투성이. 이 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다는 웹사이트, 해당 국가에서 못 보는 유튜브 영상들, 국내에서 가격이 유독 비싼 물건의 직구, 이 모든 걸 해볼 수 있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바일 또는 PC, 어떤 환경에서든 서브샤크 VPN을 다운받고 클릭 한 방이면 미국, 일본을 비롯 전 세계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거. 특히 요즘 AI 많이 쓰시죠? 국가 제한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때도 역시 서브샤크 VPN 켜고 띡! 바로 사용 가능! 서브샤크 VPN은 그야말로 군사 보안 수준의 암호화를 제공해 유무선 할 것 없이 보안을 완벽하게 걸어 잠궈 줍니다. 잠깐! 진짜 중요한 거.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되나? 찡. 서브샤크 VPN 요원에게 알린다. 개인정보가 털린 피해자의 의뢰야. 지금 보이는 남자가 불륜 상대, 코드네임 염소발. 자식만 3딸렸는데 아내가 다 다르지. 어쨌든 둘의 미래가 발각됐고 호텔 앞에 세워진 차 번호까지 털렸어. 놈들이 개인정보를 쏙쏙 빼가는 모습이야. 쉽진 않겠지만 의뢰인들 폰에 서브샤크를 깔아줘야 돼. 이번 미션 성공하면 게임머니 55,000원 쏜다 레알로. 이 메시지는 5초 안에 빵 터질 거야. 지금 이 순간 줄줄 새고 있는 당신의 소중한 개인정보, 서브샤크 VPN 요원으로 철통 방어하세요. 더보기와 고정 댓글 링크 subshark.com/cage로 들어가시거나 결제 시 쿠폰 코드 cage를 입력하면 4개월 추가 무료 혜택까지. 서브샤크 VPN. 주간 김혁회 청자라면 다들 아실 베컴네 첫째 아들 브루클린, 니콜라 부부가 둘째 로미오의 새 여친 킴 톰블이 브루클린과 과거에 사귄 적이 있어 브루클린은 킴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고 판단, 가족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 베컴 부부가 킴을 마음에 들어하면서 점점 가족의 일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 근데 이젠 아예 첫째 며느리 니콜라와 시어머니 빅토리아의 불화설이 터졌습니다. 현지에선 마침내 가정이 붕괴되는 것인가 정도의 추측이 난무하는 중인데요. US 위클리에 따르면 니콜라와 빅토리아의 불화는 니콜라가 브루클린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기 때문에 이제는 브루클린이 스스로 가족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건데요. 한간에 따르면 니콜라는 할 말은 거침없이 하는 타입이고 베컴 부부는 이걸 항상 말대꾸를 한다고 생각해 가족들이 모일 때면 늘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애초에 결혼할 때 니콜라가 시어머니 빅토리아의 브랜드가 아닌 발렌티노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것부터 불화의 씨앗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여러 가십 미디어에 따르면 니콜라는 예전부터 베컴 부부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특히 베컴과 빅토리아의 지나친 자기애적 태도를 좋아하지 않으며 가끔 베컴이 브루클린에게 전화해서 1시간씩 질책하는 방식에도 상당한 불만이 있어서 지금은 거의 맞서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브루클린은 부모들을 악의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고요. 얼마 전 베컴의 생일에 대해서도 브루클린 부부는 생일 전후로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 축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불과 며칠 전 브루클린이 포뮬러 2레이스 이벤트에 참가해 위험한 모험을 감행했을 때도 베컴과 빅토리아는 그 자리에 없었죠. 첫째랑 둘째는 아예 손절을 친 수준이고 시부모들은 며느리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문제는 단순히 둘째의 여친 때문이 아닌 더 뿌리 깊은 곳에 있었을지도. 올해 64세가 됐다는 배우 시온 펜의 최신 근황이 밝혀졌는데요. 그의 너무 변해버린 외모에 팬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한 팟캐스트에 출연한 시온은 Have you met Trump? I have briefly, very briefly, many years ago. What was your impression? Salesman seemed like. 바작바작 마른 백발에 코에 상처까지 있어 부쩍 나이가 든 느낌. 어떤 네티즌은 마치 가죽 가방처럼 나이를 먹었다는 매운 코멘트까지 날렸죠. 게다가 시온이 여기서 한 말도 문제가 됩니다. 방송에서 시온은 우디 앨런 감독이 80년을 살았는데 딱 한 번만 성적인 의혹이 있었던 건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 난 여전히 그와 일을 하고 싶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시온 펜이 확실히 명배우긴 하나 명문자이기도 하죠. 85년엔 기자를 폭행해서 벌금을 물었고 87년엔 영화를 찍다 엑스트라를 폭행해 징역 60일을 선고받았죠.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시온은 개인적으로 구조 활동에 나섰으나 구명정의 개인 카메라 크루를 태우고 현장에 나타나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아내였던 마돈나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2015년에 오죽하면 마돈나가 직접 등판에 맞은 적이 없다고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같은 해 오스카 시상식 최우수 영화상 발표를 하면서는 이렇게 말했죠. The Oscar goes to who gave this his green card? Birdman. 여기서 그린카드란 영주권. 버드맨을 연출한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은 멕시코 출신이라 미국 내 라틴계 이민자들을 차별하고 편견을 희화화하는 어조를 담았다며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시온 펜은 이냐리투 감독과 21g을 작업한 바 있고 친한 사이라서 한 농담이었다며 딱히 사과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공적인 자리에서 그게 말이 되냐며 또 욕을 먹었죠. 그런가 하면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였던 우고 차베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2016년엔 멕시코 마야광 엘차포와 비밀리에 만나 인터뷰를 진행해 멕시코 당국이 그를 조사한 적도 있으며 2018년엔 미투 운동이 여성을 희생자로 만드는 운동일 뿐이다.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역효과다. 라는 발언으로 또 비판을 받았고 그 외 다수. 근데 여전하네요. 어이쿠 주먹왕 팝스타 크리스 브라운이 체포됐고 수갑을 찾습니다. 네, 또요. 그런데 이번엔 2년 전 사건 때문에 잡혀간 건데요. 2023년 런던의 한 클럽에서 음악 프로듀서 에이브 디아오를 데킬라병으로 때린 혐의라고 합니다. 크리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막 짓밟고 목덜미를 발로 차서 30초간 상대가 기절하기도 했다는데요. 크리스는 현재 보통 범죄자들처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게 아닌 5성급 호텔에 구금되어 있다죠. 일부 국가에선 유명인사나 고위인물의 경우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될 때 호텔 같은 곳에 구금하는 사례가 있긴 한데요. 크리스가 2019년 프랑스에서 혐의로 체포가 되었을 때 그때도 호텔에서 구금된 바 있습니다. 몇 년쯤 지나면 차가운 수갑이 그리워지는지 2009년엔 여친 리한나 때렸죠. 2012년엔 드레이크랑 클럽에서 난투극 벌였죠. 2013년엔 프랭크 오션이랑 주차장에서 한판 붙었죠. 같은 해 10월엔 길거리에서 사진 찍어달라는 사람 코뼈를 뽀겠죠. 2016년엔 전 매니저가 맞았다고 해서 합의했죠. 2017년엔 5년이나 만난 여친 커루치 트렌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법원에서 5년간의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래서 주먹왕. 비욘세가 지금 월드 투어를 도는 중이죠. 거기서 황금 왕좌에 앉아 로봇팔이 잔에 술을 붓는 연출을 하는데 그냥 의자에 부어 살짝 웃음을 짓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리모컨을 댑니다. 처세 좋다, 재밌다 이런 평들이 많았지만요. 이번 비욘세의 투어 티켓이 영 안 팔리고 있다죠. LA 공연은 일부 티켓이 $35라는 파격가에 팔린 적이 있고 런던에서 예정된 6회차 공연도 티켓이 남아있고 최저가가 66파운드인데요. 티켓 값을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비욘세 투어가 부진한 배경엔 음악 스타일 변화도 있는 게 아닐까. 지난번 르네상스 투어에선 댄스 중심의 퍼포먼스가 호평을 받았으나 이번엔 컨트리 뮤직을 도입한 카우보이 카터 투어가 팬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고 있고 비욘세의 딸 블루 아이비가 무대에 올랐는데 그 퍼포먼스도 영 아니다 라던지 첫 번째 LA 공연 땐 난투극까지 벌어진 바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비욘세 걱정은 하는 게 아니겠죠. 저스틴 비버와 그의 오랜 매니저인
스쿠터 브라운이 돈 문제로 관계가 파탄났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훌루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저스틴 비버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해서 지금 비버의 심각한 재무 상태를 밝혀 화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렇습니다. 2022년 야심차게 준비한 저스티스 월드 투어로 비버가 4천만 불 선금을 땡겨갔다. 근데 비버가 계약을 깨고 일찍 투어를 중단하면서 콘서트 기획사인 AEG에 2,400만 불 빚을 졌다. 하이브 아메리카 CEO인 스쿠터 브라운이 하이브 돈으로 비버에게 대출을 해줬다. 비버는 10년에 걸쳐 이걸 갚겠다고 약속. 그러나 첫 번째 상환 이후 돈을 전혀 갚질 않았다. 이러니까 비버의 재무 담당 루 테일러가 뭔 소리임? 이거 뭐 있네 라면서 자체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야 스쿠터 브라운이 수수료로 2,600만 달러나 떼갔는데 이걸 우리가 왜 갚냐? 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그래? 이러면서 하이브가 내부 감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스쿠터 브라운이 100만 불을 덜 청구했더라. 이래서 싸움이 붙었고 세계적인 회계법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줄여서 PwC에 독립감사를 의뢰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저스틴 비버는 스쿠터 브라운에게 총 880만 6천 불을 빚지고 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뭐냐면요. 비버는 아직 이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지만 자기들이 또 별도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즉 법정 싸움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비버가 그동안 번 돈을 업계에서 추산한 게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사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엄청난 재정난에 빠져서 자기 모든 음원 권리를 2022년 12월에 2억 달러를 받고 매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들은 비버는 이미 과도한 지출로 저스티스 투어를 하기 전부터 재정 파탄 상태였으며 당시 스쿠터 브라운은 세금 혜택을 위해서 12월에 팔지 말고 내년 1월에 팔라고 조언했지만 비버가 급하게 판 것도 그런 쫄리는 상황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최근 묘한 영상을 올리거나 You've been hurt. You've been afraid. You have been down. 파파라치와 충돌하고 코첼라에서 뭔가에 취해 있는 모습, 아이슬란드에서 약초를 피우는 모습까지 팬들의 우려를 낳은 바 있는 저스틴 비버.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비버의 정신건강, 결혼생활, 재정 문제, 경력 등의 우려가 생길 정도인 최근에 이상한 행보가 컬트 교단에 빠져서 그렇다 라는 비버의 오랜 친구들의 제보가 있었죠. 비버가 소속된 교회 처치홈에 주다 스미스 목사와의 관계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처치홈이 비버에게 단순한 교회를 넘어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버의 오랜 친구이자 비버와 함께 패션 브랜드 드류하우스를 설립한 라이언 굿이 최근 비버와 사실상 의절한 것도 이 주다 스미스 목사 때문이다 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처치홈과 주다 스미스를 좀 파봤습니다. 처치홈은 원래는 시티처치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되어 그곳에 본부를 두고 있는 특정 기독교 종파에 속하지 않는 비종파 교회로 전통적인 교단 체계나 교리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지향하는 형태의 교회라고 자신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긴 가족들이 이끌어온 교회입니다. 주다 스미스의 부친인 웬델 스미스가 설립, 이후 주다 스미스와 그의 아내 첼시 스미스가 공동 리더십을 맡으며 힙하고 캐주얼한 설교 스타일과 디지털 플랫폼을 앞세워 교회를 현대적이고 감각적으로 변화시켜 유명세를 얻기 시작. 이름을 처치홈으로 바꾸고 LA로 지부를 확장합니다. 이때부터 저스틴 비버와 접촉점이 생겼고요. 특히 주다 스미스는 이곳의 수석 목사로 과거 NBA 선수 케빈 듀란트, 가수 라나 델레이 등 많은 셀럽들의 지지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버는 2014년 이후 과거 자신의 문제적 행동과 정신건강에도 위기가 찾아오자 종교적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주다 스미스 목사와 처치홈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스미스 목사를 영적인 멘토로 삼았으며 두 사람은 단순한 목사 신도의 관계를 넘어 개인적이고 사업적인 영역까지 밀접해지죠. 그렇다면 비버의 친구들은 왜 여길 컬트 교단이라고 말하는가? 몇 가지 논란과 운영 방식 때문인데요. 처치홈엔 직원들의 수입의 10%를 무조건 헌금으로 요구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렇듯 정책은 뚜렷한데 운영 방식은 투명하지 못하고 비버를 비롯한 일부 신자들이 스미스 목사의 개인적인 영향력 아래 점점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비버의 삶에도 지나친 통제력을 행사하니 이게 컬트지 뭐냐? 라고 비버의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2019년 비버와 헤일리의 결혼식의 주례도 주다 스미스였고 비버는 의류 브랜드 드류하우스에 이사회 멤버로 스미스 목사를 추대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함께 만든 라이언 굿이
처치홈을 컬트 단체라며 비판하자 비버와도 소원해졌고 새로운 브랜드 스카이락을 런칭한 것도 스미스 목사의 영향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버의 정신적인 불안정과 고립된 생활 방식, 사업적 결정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죠. 주다 스미스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컬트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고립된 생활, 엄청난 빚더미로 정신적으로 코너에 몰린 저스틴 비버, 귀엽고 천진한 팝스타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니콜라스 케이지도 재정이 박살났었죠. 2009년부터 호화로운 소비로 빚이 누적됐는데 심지어 세금도 630만 달러나 안 내서 2010년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너나 우리 모두 모르고 못 본 B급 후진 영화에 1년에 너댓 편씩 10년을 찍어버리고 2020년에 비청산 완료! Who has my pig? 2021년에 영화 픽으로 재개하면서 참을 수 없는 무게의 거대한 재능, I am Dracula. 램필드 같은 메이저 작품으로도 복귀를 했는데요. 으이야, 이번엔 크리스찬 베일과 더블 주연으로 영화를 찍고 있죠. 영화 제목은 매든. 엄청 유명한 풋볼 감독 매든과 구단주 엘 데이비스의 활약을 그린 영화라는데요. 크리스찬이 엘, 니콜라스가 매든 되겠습니다. 감독은 아메리칸 허슬의 데이비드 오러셀. 볼만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어제 올라간 토명의 29년 인생 완결 블록버스터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의 분석 영상, 히로스의 류코 스캔들의 집대성인 이 영상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지금까지 주간 김용회 K였습니다.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 saw it coming. Should have been